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시험을 위한 전자회로 출제예상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로서 서비스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원자와 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이 과목이 전자회로이다 보니까 전자에 대한 정의와 소속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원자를 구성하는 것은 중심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일정한 궤도를 유지하면서 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핵은 양성자 또는 양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가 되겠습니다. 자, 전하량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을 갖게 됩니다. 양자는 플러스 전하로서 전자와 동일한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형 상태에서는 원자가 띠고 있는 전하량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됩니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맞습니다. 전자의 질량은 중성자와 거의 같다. 자, 이것은 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으로서 31성 킬로그램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가벼운 거죠. 중성자의 질량은 양자하고 거의 같습니다. 중성자와 이것의 무게는 거의 같은데 전자는 아주 가볍습니다. 약 한 1800배 정도의 큰 무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문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양성자는 전자와 같은 전하량을 갖고 있다. 같은 크기의 전하량을 갖고 있고 부호는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답이 되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반도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만을 묶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보면서 반도체는 공유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나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빛이나 열, 그 다음에 전압이 되겠죠. 이것을 받게 되면은 전자와 전공쌍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자, 진성 반도체는 가전자와 전도대역의 에너지 갭은 1.1 일렉트론 볼트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전자의 전기량의 크기는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19성 쿨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항이 되겠습니다. 자, 또 보면 P형 반도체는 3족의 원소를 사용하며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등이 사용된다. 이것도 맞습니다. 진성 반도체는 페르미 준위는 검지대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온도에 따라 변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온도에 따라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딱 중앙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불순물 도핑을 많이 하면은 반도체 저항은 증가한다가 아니고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자유전자나 전공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도핑을 많이 하게 되면은 전류가 잘 흐르게 되죠. 그러면은 저항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증가한다가 아니고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다마바가 되겠습니다. 다마바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 회로에서 전류 I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고,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 내부저항격이죠. RD가 15ohm이고 전이장벽은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 전류가 10V에서 여기 -5로 흘러가는데 이쪽 방향하고 이쪽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역방향이 걸려 있죠. 이것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이런 경로를 통해서 루프가 형성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자, 다이오드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다이오드에 자 0.5V하고 또 내부 저항이 15ohm이 있습니다. 15ohm이 있고 플러스 0.5V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0.5V와 여기 15ohm 0.5V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키르호프 법칙 전압법칙을 사용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 10이 되죠. 자, 10은 여기 전류가 I가 흐르니까 여기에 전압 강하는 I 곱하기 1kΩ이 되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0.5가 존재를 하죠. 0.5 플러스 I 곱하기 15ohm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0.5 플러스 I 곱하기 1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V가 되겠죠. 그죠? 볼트 뭐 단위는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좀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 이것을 저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또 이것도 이렇게 빼주면은 자, 14가 되겠죠. 14, 요 상수를 다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그 다음에 I에다가 자 1kg가 있고 플러스 25ohm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러면은 14는 I 곱하기 1020이 되죠. 그죠? 그러면은 I는 이걸 계산하면은 13.7mA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를 한 중정도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다이오드 회로의 입력 파형 VI가 VI가 여기에 입력이 될 때에 입력과 출력의 전달 함수를 구하라. 뭐 입력과 출력의 특성 그래프를 그려라.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이상적이다. 즉 0.7V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회로를 다시 좀 그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 위쪽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툭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다이오드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3V가 됩니다. 그죠? 이것을 없애버립니다.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또 다시 좀 그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VI가 여기에 입력이 되고 VI가 입력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에 1kΩ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이오드 이쪽부터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순방향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있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다이오드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Vout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회로를 보니까 이제 많이 본 거죠. 그러면은 이것은 3V보다 클 때 이거는 여기에 VI가 지금 최대가 5고 마이너스 5죠. 즉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3V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3V 자 마이너스 3V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것이 입력이 플러스 3V보다 이 큰 이 구간에서는 이것이 쇼트가 되어 가지고 3V보다 크면 쇼트가 되어 가지고 3V보다 크면은 3이 나옵니다. 3으로 이렇게
포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3V죠. 마이너스 3V보다 작을 때도 이 다이오드가 쇼트 되어서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구간이 그러니까 3V보다 큰 이 구간도, 이 구간은 얼마가 되냐면 3V로 포화가 되는 거예요. 3V로. 그 다음에 이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V보다 이 큰 이 구간도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3으로 포화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중간값만 나오게 되겠죠. 중간값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보다 VI가 3V보다 크면은 Vout은 3이 되는 거고, 자, 또 이 구간 VI가 마이너스 3V보다 작을 때도 Vout은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 중간 요 구간은 그죠? VI가 3하고 마이너스 3에서 3V 사이는 Vout하고 VI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성 곡선을 보게 되면 VI가 가로축이죠. VI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자, 이것은 1차 함수로 비례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같게 됩니다. 같게 되죠. 그죠? 이 사이에는 이렇게 같게 되고, 그 다음에 3V보다 크면 어떻게 됩니까? 3V보다 크면은 Vout은 3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V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는 결국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번이 요 전달 함수 특성 곡선을 바르게 나타낸 겁니다. 나머지는 뭐 틀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를 중으로 두겠습니다. 이것은 정전압 회로 레귤레이터라 그러죠. 레귤레이터 회로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너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제너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단 조건은 이제 OP앰프는 이상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OP앰프는 이렇게 버추얼 쇼트가 돼 가지고 이것이 VF 이 부분이 제너 전압하고 같게 됩니다. 그러면은 VF가 5.1V가 됩니다. 이 점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Vout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출력 전압을 구하는데, 여기 그러면은 R2하고 R3 사이에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Vout입니다. 여기에 R2가 있고 R3가 있죠. R2는 10kΩ이고 여기도 10kΩ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VF 이게 5.1V가 됩니다. 그러면은 Vout은 자, 우리가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5.1V 이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볼트가 자, 전압 분배 법칙 10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Vout이 된 거예요. 그죠? Vout이 이렇게 분배가 돼 가지고 5.1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Vout은 계산해 보면은 2배가 되죠. 10.2V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도 난이도를 중으로 두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안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평알회로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원회로에서 평알회로가 있습니다. 평알회로는 이제 L 평알회로와 C 평알회로 두 종류가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한 부분으로 다음 정류회로에서 리플 함유량, 함유율, 자, 이것을 우리가 감마라고 그러죠. 리플률은 자, 우리가 뭐에 비례하는지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F에 반비례하죠. 그 다음에 C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L에 반비례합니다. 근데 이제 R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L 평알회로, L 평알에서는
R은 비례합니다. C-평활 회로에서는 이 리플률은 R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이 점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리플률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적당하지 않는 겁니다. 리플률을. 자, 첫 번째, 입력 전원의 주파수를 크게 한다. 자, 이게 주파수가 낮을 때하고 이거는 이제 왼쪽은 높을 때죠. 높을 때고 이거는 주파수가 낮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류를 할 때에 자, 이것을 우리가 충방전에 의해서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똑같은 시정술에도 이거는 방전 타임이 길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당연히 주파수를 높이면은 리플률은 줄어들겠죠. 리플률은. 자, 이것은 리플률이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입력 전원의 주파수를 크게 하면은 리플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반파 정류보다도 전파 정류를 사용하게 되면은 또 리플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콘덴서 C평활, 이건 C평활에 그러죠. 콘덴서 용량을 크게 하면은, 자, 이것을 크게 하면은 리플이 줄어들게 되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초크 입력형, 이거는 L평활회로죠. 초크 코일이죠. L평활회로 해서 인덕터를 적게 한다. 자, 여기 L을 적게 해버리면은 이게 적으면은 감마는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활회로에서 뭐 비례 리플률 감마를 어떻게 비례 반비례 관계만 잘 아시면은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7번 문제는 난이도를 또 중으로 두겠습니다. AB 회로에서 저항 RA의 공통적인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RA가 있습니다. 에미터 저항. 그 다음에 여기에 블리드, 이걸 우리가 블리드 저항이라고 그러죠. 블리드 저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전압 분배 바이어스 할 때 블리드 저항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코먼 에미터에서 여기 에미터 저항입니다. 에미터 저항은 이제 이걸 두게 되면은 자, 전압을 두게 되면은 어떤 이제 이득 감소를 가져오고 이득 감소에 의해서 안정도를 증가식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리드 저항은 뭐냐면은 여기에 IB를 줄이고 결국 그 IC를 우리가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온도에 따른 그 다음에 어떤 베타라든지 이런 안정도를 개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블리드 저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다 동작점의 안정화를 온도 변화에 따른 그런 안정 Q점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점의 안정화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이 문제도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랜지스터 정폭기입니다. 정폭기. 자, 이거는 문제 그런 거죠. 세 종류가 있죠. 코먼 에미터, 코먼 콜렉터, 코먼 베이서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통 콜렉터 CC죠. 코먼 콜렉터는 입력 임피던스가 높고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 때 보통 코먼 콜렉터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미가 뭐냐면은 입력 임피던스 ZI는 크고 ZOUT은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먼 베이스는 이거 반대입니다. 코먼 베이스는 여러분들이 삼각형을 반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죠? 코먼 베이스에서는 ZI는 작고 ZO는 크다. 이렇게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맞는 답이죠. 자,
공통 이미터 정폭기는 전력 이득이 가장 크다. 코먼 이미터는 자, 왜 그러냐면 세 개 중에 이거는 전압 이득도 나오고 전류 이득도 나옵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가 죽어버리죠. 전력 이득이라는 것은 이 두 개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코먼 에미터는 전압 이득도 값을 갖고 이것도 가지니까 이것은 가장 크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코먼 콜렉터는 전압 이득이 1이니까 전력 이득이 확 떨어지죠. 그 다음에 코먼 베이스는 전류 이득이 1이 되니까 또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가장 크다. 자, 공통 콜렉터 정폭기 이것도 CC네요. 전압 이득이 1보다 작으며 약간 작죠. 0.99 뭐 98 이 정도 되니까 뭐 작으며 하니까 맞죠. 출력 임피던스가 낮다. 출력 임피던스 아까 조금 전에 코먼 콜렉터 출력 임피던스가 작다 했죠. 이것도 맞습니다. 자, 공통 베이스 코먼 베이스죠. 전류 이득이 1보다 크며 전류 이득이 1보다 크며 코먼 베이스는 그죠? 이거는 전류 이득이 1이죠. 전류 이득이 거의 1이고 자, 이거 틀렸죠. 입력 임피던스가 크다. 이것도 입력 임피던스가 작죠. 코먼 베이스에서는 입력 ZI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라브는 틀렸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공통 콜렉터 정폭기 CC죠. 입력과 출력이 180도 반전된다. 이것은 180도 반전되는 것은 코먼 에미터죠. 그죠? 이것도 또 틀렸네요. 그 다음에 공통 콜렉터 정폭기 CC는 전류 이득과 전력 이득이 전류 이득과 같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AP 전력 이득은 AV 곱하기 AI입니다. 전압 이득과 전류 이득의 곱입니다. 근데 코먼 콜렉트에서는 이것이 거의 1이죠. 이게 1이니까 전력 이득은 전류 이득하고 거의 같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마가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이 문제도 해로 해석으로서 중간 정도의 난이도를 갖습니다. 자, 해로에서 VCE와 IC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MPN이죠. MPN 코먼 에미터에서 코먼 에미터 코먼 베이스네요. 그죠? 코먼 베이스 해로입니다. 코먼 베이스 해로에서 공통 베이스 해로에서 VC와 IC를 구하는 거고 VBE는 0.5V입니다. 이게 0.5죠. 그 다음에 베타는 100이고 여기 해석할 때 IE와 IC는 같다고 거의 같죠. 근데 해석할 때 보통 알파만큼 차이가 나는데 그냥 해석의 편리상 이거로 한다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I하고 IC는 같다고 해도 큰 소수점 한 두째짜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이걸 할 때 먼저 이거는 IB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IB를 구해 가지고 이제 IC를 구하고 착착 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 루프를 자, 여기서 이 루프를 하나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0은 되겠죠. VBE 그죠? 플러스 IE 그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IE죠. 곱하기 1kΩ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0.5라 했죠. 그러면 이항을 시키면은 자, IE는 그죠? 1kΩ 분의 5 마이너스 0.5가 돼 가지고 이것은 4.5mA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은 IE는 IC하고 같다 했죠. IC하고 같기 때문에 콜렉터 전류는 그럼 IC는 4.5mA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요 루프를 또 돌리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O는, 그죠? O는, 자,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IC에다가 곱하기 1kΩ이죠. 자, 여기가 우리가 VCE입니다. 플러스 VCE.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여기가 IE인데, 원래는, 여기는 IE인데, IC가 같다 했으니까 그냥 플러스 IC 곱하기 1kΩ. 그 다음에 여기가 전압이 마이너스 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이항을 시키게 되면 10은 되죠. IC에다가 그죠? 2kg가 됩니까? IC에다가 2kΩ이 되고 플러스 VCE가 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IC가 4.5mA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VCE는 계산을 하면은 10-4.5하고 2kg 하면 9가 되죠. 그러면은 1V가 됩니다. VCE는 1V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VCE가 1인 것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한 중정도인데 시험 출제 빈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뭐냐면은 BJT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하고 FET 전개효과 트랜지스터에 대한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제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출제하면 틀린 것을 모두 묶은 것은 이런 것들이 하나만 틀려도 답이 틀리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가항을 보게 되면은 BJT는 전류 제어다. 맞습니다. 그죠? FET는 전압 제어다. 자, 가는 오케이입니다. 그죠? 맞고. 자, 이것은 BJT는 양극성 소자고 이거는 단극성 소자다. 이거는 바이폴라 BJT고 이거는 UJT다. 그죠? UJT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BJT는 처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FET는 늦죠. 이것도 맞고 자본과 열에 강하다. FET는 자본과 열에 강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자, BJT는 전압 정폭 소자다. FET는 전류 정폭 소자다. 아닙니다. 두 개 다 전압 정폭이 되고 전류 정폭이 됩니다. 이거는 두 개가 다 동일합니다. 전압도 되고 전류도 되고 어떻게 코먼 에미터를 하느냐, 코먼 베이스 콜렉터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달라지는 거지. 두 개 다 정폭하는 종류는 똑같습니다. 코먼 에미터는 코먼 소스가 되고 세 개가 동일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라브는 틀렸네요. 그죠? 라브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이거는 BJT는 드리프트 전류다. 드리프트 전류. 이거는 확산 전류다. 이것도 또 틀렸습니다. 그죠? FET는 드리프트 전류만 흐릅니다. 이거는 확산하고 드리프트가 다 존재하고 이거는 드리프트만 존재를 합니다. 그죠? 이것만 확산 전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겁니다. 바번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활성 영역에서 정폭을 합니다. 자, 이것은 포화 영역에서 정폭합니다. 이 말이 이제 용어가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BJT입니다. 자, 이게 FET도 이게 비슷하게 되죠. 비슷하게 되는데 자, 두 개 다 이 영역은 맞습니다. 이 영역은 맞는데 이것은 BJT는 이 영역을 활성 영역이라 그래요. 근데 FET는 이 영역을 포화 영역이라 그래요. 포화 영역. 왜 그러냐면 이것이 세츄레이션 되잖아요. VP에서. 그래서 이것은 포화 영역이라 그래요. 이름만, 영역은 사실은 똑같은데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라마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는 저는 이제 중으로 두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사이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부를 안 하면 난이도가 확 올라가겠죠. 자, 이것은 FET의
새 정수에 관한 문제로서 GM, RD, μ 이 관계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드레인 전압이 VDS가 20V인 JPS에서 게이터 전압이 VGS가 0.5 변할 때 드레인 전류 ID가 이렇게 변했다. 그 다음에 μ가 100일 때 RD를 구하는 거죠. 자, 이게 μ하고 이 관계는 μ는 정폭 정수라고 하는데 GMRD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요 GM 전달 컨덕턴스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은 입력 전압 VGS죠. 입력 전압분의 이제 이게 컨덕턴스니까 컨덕턴스죠. 컨덕턴스니까 전압분의 이게 전달 컨덕턴스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이니까 입력 컨덕턴스는 이거는 전압분의 전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이 되니까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 전압은 VGS고 출력 전류는 I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식을 써주게 되면은 0.5가 변할 때에 얼마 변했습니까? 2mA가 변했죠. 그러면 이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4죠. 4m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GM은 구했으니까 μ가 1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μ는 GMRD가 되죠. 여기서 RD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GM분의 μ가 되겠죠. 그러면은 GM이 얼마입니까? 4mS가 되겠고 μ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계산하면은 25kΩ이 드레인 저항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제 JPS에서 셀프 바이어스, 자기 바이어스라 그러죠. 셀프 바이어스. 특별한 전압을 가하지 않고 요 RSA에서 마이너스